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른 아침에 경북 구미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학 중심 특성화 국립대학 금호공과대학입니다. 그 유명한 금호공대이고요. 오늘 금호공대 총장님 만나서 지역 인재 양성, 공학 인재 양성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그 전에 우리 구미 경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실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식 의원님 같이 모셨습니다. 자, 인사 한마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총장님 뵈러 우리 같이 손잡고 가보실까요? 네, 가볼까요? 네, 여기는 금호공과대학 총장실입니다. 약간 좀 한정식집 분위기가 나는 창문이 있는데 먼저 우리 금호공과대학교 총장님을 소개해 주실 분은 전전임 총장님이신 김영식 의원님께서 우리 총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8대 곽호상 총장님은 제가 총장 재직 시절에 입학본부장과 그리고 산단장을 역임하셨고 또 같은 과였습니다. 정말 능력 면에서는 뛰어납니다. 그리고 실행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금호공과대학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최고 책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능력과 실행면은 굉장히 뛰어나고 뭔가 인격은 조금 농담입니다. 자, 총장님 그러면 학교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금호공과대학교 총장 박호상입니다. 금호공대 구미에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1980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하신 금호학원을 모태부해서 생겨난 대학이고요. 1990년에 국립대학으로 전원했습니다. 지금 재학생이 5,90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대학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90년대 이렇게 학교 덩치 키우고 종합대학을 추진할 때 우리 대학은 공학 부분으로 특성화되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성장해온 대학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성장을 했다는 것을 항상 큰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잘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70년대, 80년대 금호라는 이름은 정말 우리나라의 성장의 역사,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기억이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지금 금호공대 졸업생들은 취업률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가고 있습니까? 네, 금호공대가 취업자라는 대학으로 명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떨쳤는데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취업률이 60%대까지 떨어지는 저희 학교는 나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에 취업하기보다는 최근에는 수도권, 범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이 50%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지역의 인재난을 어찌 보면 저희 학교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지역의 인재를 키워야 되는 지역 대학의 사명에 관심을 보면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제하고 네. 금호공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우리 SK 하이닉스 유치하기 위해서 아이스버킷 한겨울에 막 얼음물 뒤집어 쓰는 분들을 보고 저희가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 구미가 예전의 영광을 지금 향유하지 못하는 데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어려움들, 어떤 지금 구조적인 변화들이 지금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영광을 누리는 데 익숙해지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게 시대 변화를 대비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최저임금과 그 다음에 52시간 시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졌고 그래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부분이 발생했었습니다. 해외 대기업 이전하면 하청기업들이 따라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구미 경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침체 국면을 좀 겪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동안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는 그거는 뭐 욕먹어 싸지만 구조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예전과 같은 구조의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혁신을 계속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그 흐름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은 금호공대 입장에서도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1차적인 원인은 이전 뭐 대기업의 국외 또는 뭐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것에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구미가 갖고 있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이 있고 전부 다 거기 1, 2차 벤더들이 하청을 하는 이런 구조에서 제일 꼭대기가 없어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납품할 데가 없어지는 문제.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 1, 2차 벤더들이 새로운 자기의 시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두 번째는 위기가 없어지면서 생겼던 다음 기술이 뭐고 다음 제품이 뭐고 다음 산업이 뭔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능력 이거를 확보하는 혁신이 필요한데 그런 체질을 그동안 갖추지 못했고 거기에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뭐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기업 맨 꼭대기에 있는 대기업이 여러 가지 글로벌 조건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를 붙잡아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보다는 그거 없이도 1, 2차 벤더들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 구조와 새로운 생산성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자생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숙제라고 판단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걸 가져올 것인지는 아직 찾지는 못했다. 지금 뭐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금 전환기 한복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구미의 주력 수출품은 전자 제품이었고요. 그게 대기업 제품이었는데 전자제품 수출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얘기는 중견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품목 전환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표이고 그 다음에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기업 연구소, 중견 중소기업 연구소 굉장히 크게 늘었거든요. 이런 것은 생태계가 좀 달라지고 있던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근데 그렇다고 안정권이냐? 아직 그쪽으로 갈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기는 여전하고 그러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모색 중이라 낙관도 비관도 아직은 빠르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국내 대학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국립대는 특히 더 욕을 먹는 이유가 이 산업 구조 변화에 너무나 둔감하게 반응해서 아이들의 그 학생들의 미래에 관심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금호공대는 지금 말씀하신 업종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걸 관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미의 미래가 없으면 금호공대 미래도 없다는 걸 아주 깊이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호공대 커리큘럼이나 그 교육 방식을 조정하고 계세요? 업종 전환에 대해서? 일단 그 기업들과의 산학 협력을 잘하는 대학이라는 명성을 금호공대가 그동안 뭐 그런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근데 협력을 했지만 서로 자기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이런 협력 관계였다면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기업, 지자체 등이 서로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목표를 하나로 두고 비전도 공유하고 거기에 전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관계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강소 연구개발 특구라는 겁니다. 그게 대학에서 개발하고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가지고 연구소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 창업을 하고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대학의 중심이 특히나 우리는 공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산업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대학의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예전의 형태로 머물고 있다는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그 미래개척 융합 단과대학을 새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그 양성할 수 있는 체계로, 그래서 사회 요구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학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대학처럼 조그맣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학들이 이런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의원님께서도 총장님 말씀하신 지금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것에 동의하세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께는 제가 좀 이따 저 어둑한 곳으로 모시고 가서 따로 여쭤볼 텐데 총장님께 제가 그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삼아서 여쭤보면, 제가 좀 전에 국립대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둔감하게 반응한다고 제가 좀 질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제가 공정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규제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총장님께서 너무 지금 그걸 그렇게 관대하게 받아주셨지만, 너무 그 교육부 규제 속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실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뭐 20일 좀 더 남았잖아요. 아주 그냥 그 하시고 싶은 말씀, 후보를 향해서 하시건 네. 저 국민을 향해서 하시건 아주 그냥 담대하게, 뭐 총장 잘리면 어때? 솔직히 어차피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처럼 이미 반성하셨잖아요. 잘못한 거 많다. 근데 우리가 잘하려면 이런 조건은 좀 풀어줘야지 나를 비롯한 다른 국립대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솔직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그 고등교육 1인당 고등교육 비용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1인당 지금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지금 대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뭐 대학 총장으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사회 변화를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걱정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뭐 인구 격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때 100만 명 중에 고등교육 진학률 15%였으니까 15만 명 대학 전문대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과연 27만 명 중에 15%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20만 명을 제대로 된 인력으로 성장시켜야만 우리나라가 적어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거기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찌 보면 거대 담론일 수도 있고, 지금 숫자를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 소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약 같은 데 보면 지역 소멸 관련된 것들이 지역 공약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는 교육 공약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지역 산업 어렵다 그러니까 산업 공약이 나오고, 그거와 연관돼서 과학기술 정책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거대한 새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고, 대통령 후보들께서 이러한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체적인 공약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도 불행하고 지방에 계신 분도 불행하고 모두가 우리나라가 너무나 큰 격차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소멸,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소멸의 문제는 우리 국가의 아젠다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대선의 아젠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저희 코너의 이름은 그래서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이거든요. 오늘 그 두 번째로 구미에 왔습니다. 오늘 총장님하고 의원님 감사하고요. 의원님은 저기 어두운 곳에 따로 와서 조금 더 얘기하는 걸로.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좀 전에 총장실에서 우리 말씀 나눌 때 좀 안타까웠던 부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대기업 위주의 구조에 의존해서 구미, 또 넓게 보면 한국 경제 전반이 그 혁신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인건비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에 적응해야 되는 것을 게을리하고 안주했다. 잘 나가던 시절에 안주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 구미가 예전의 영광을 지금 다시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뼈를 깎는 혁신에 달려 있다.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었었던 그 절박함을 지금 이 도시 전체가 느끼고 있고 이 금호공대의 운명도 거기 달렸다. 근데 아직 낙관도 이루고 비관도 이르다라고 지금 총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의원님도 공감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에 통한다. 그래서 전부 다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향만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힘을 모은다면 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방향은 있습니다. 잡으셨어요?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강론이고요. 기술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곳인데 구미가 원래 제조 강국이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제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대에 맞는 또 우리 시대 변화에 맞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부 예산도 따가와가 있고 그 사업이 지금 실행되고 원래 있습니다. 강점을 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미에 맞는 형태의 그 스마트 팩토리를 최첨단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공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후도시로서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 중소도시로서 이렇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들의 영역을 이제 넓히는 것이 첫 번째는 예전의 산업과 다른 형태로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산단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업과 대학과 그 지자체가 함께 일체된 형태로서 우리가 미래를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부적인 노력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또 그 약간의 행운과 함께 또 합이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옛날에 그의 영광을 되찾자 그 제2의 도학기를 마련하는 그와 같은 발표는 조금 만들어졌다. 하면 안 되겠나는 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미는 예전에 잘 나가던 예전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린 좀 절박한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 도시의 대표격인 도시이지만 그 중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나름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회생의 노력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도시들보다는 좀 나은 도시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이팅을 외치고 싶은 많은 도시 중에서 조금 나은, 그렇다고 해서 아직 낙관을 확신할 수는 없는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국회의원님을 오늘 모셨고 앞으로 잘 되기를 응원하고 또 이런 비슷한 도시를 저희가 또 돌아다니면서 계속 응원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 구미 화이팅! 구미 화이팅! 다시 할게요.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 구미 화이팅!